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5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세 세무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용연이래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용연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모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조정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입금액 명세서 두 가지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하면 세무조정도 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매출 자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합시다. 매출액, 제품 매출, 제품 매출 불러오고요. 제품 매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상품 매출입니다. 그 다음 영업외 수익 중에서 이자 수익 나와 있고 잡이익 나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 금액 아니고요. 잡이익 중에서 제품 부산물 매각대가 있네요. 요거는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잡이익 150만 원을 끌고 온다. 됐습니다. 요거 세 가지 항목이 수입 금액이 될 거고, 상품 매출에는 위탁 판매의 매출액 2천만 원, 매출원가 1,400만 원이 누락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잘 반영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수연 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했는데 장부에는 뭔가 누락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입 금액을 좀 정확하게 고쳐야 되겠다, 그죠? 자, 수입 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의 맨 오른쪽 기타 수입 금액 조정 탭 누르고요. 자, 구분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F2 버튼 눌러서 계정 과목 불러옵니다. 무슨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래. 상품 매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뭔가 지금 수정 작업할 거다 이겁니다. 근거 법령 넘어가고, 수입 금액 얼마요? 2천만 원 플러스 시키자. 매출원가 1,400만 원 플러스 시키자. 이렇게 입력하면 그 내용이 맨 왼쪽 탭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수익 금액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2천만 원 반영해야 되고, 그게 상품 매출에 대해서 딱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입 금액은 254650000이 된다라고 딱 표시됩니다. 됐죠? 서식 작업 끝났고, 세무조정이 있었다, 그죠?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기타 수입 금액 조정 탭 클릭해서 금액 확인합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2천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 1,400만 원. 조정 등록 보조창 열어서 매출, 그죠? 뭐 외상 매출금 누락 이거 사용해도 되고, 위탁 매출 누락 뭐 요거 선택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거 다 사용하더라도 되고, 뭐 저는 그냥 외상 매출금 누락 요거 쓰겠습니다. 2천만 원 플러스 유보이 증가, 그리고 매출원가 과소 또는 뭐 위탁 매출원가 누락 뭐 요거 선택해도 되고요. 1,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메뉴
좀 이따 열어놓을까요? 좀 이따 금액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수익 금액 조정 계산 요 탭 열어놓은 상태로 일단 다른 메뉴 엽시다.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 작업했던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요 내용이 딱 끌려올 거고 이미 끌려와 있네, 그죠?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조금씩 보완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일면 갈게요. 자료. 자, 코드 번호 343000 맞고요. 그죠? 요게 제품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1160000 요거는 상품 매출이다, 그죠? 코드 번호가 503006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요거는 제품 부산물 매각되거든요. 맨 위에 라인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85 000000 플러스 15000000 하면 13865 00000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금액 뭐 이런 건 따로 나와 있는 거 없다,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라인 치우기만 하면 원하는 상태가 딱 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익 금액은 얼마다고? 2546 500000인데 그죠? 2546 500000인데 그거를 이제 업종에 따라서 코드 번호 나눠서 표시하면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수출된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뭐 국내 생산품 쪽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차익 검토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의 경우에는 처음에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2천만 원 누락된 거 발견해가지고 다시 수정 신고했답니다. 그러면 수정 신고된 내용을 불러와야 되겠지요. 이렇게 쫘라락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금액은 2546 그죠? 500000이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된 과세 표준은 요렇더라 이겁니다. 차이 금액이 1,550만 원 있거든요. 차이 금액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씩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거 대표적인 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정자산 매각. 두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 세 번째, 간주 임대료. 네 번째,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그리고 그 외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랑 회계상 매출 인식 시기랑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오케이. 자, 차이 내역을 정리할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비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아, 고정자산 매각 차이가 있겠구나. 상품 매출 관련 선수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상 매출 인식 안 했습니다. 계약금 받은 거니까. 그런데 선수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선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그죠? 선세금 계산서 발급해가지고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이다, 그죠? 요거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개인적 공급은 당인 제품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이미 받아 먹은 거고 해당 금액은 시가다. 시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당연한 소리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이 차이를 유발한다 이겁니다. 요 세 가지 금액 합하면 1,550만 원이고, 그치? 그 금액이 여기 차이로 딱 표시되는 것이다. 됐죠? 자, 먼저 고정자산 매각 쪽에 500만 원, 그리고 선수금 이 부분은 거래 시기, 공급 시기 차이 뭐 이쪽으로 적으면 되겠다, 그죠? 가산입니다. 자,
수익 금액이 요렇는데 부가세 신고 과세 표준은 요거다 이겁니다. 요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차이 금액을 하나씩 적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적는 거랍니다. 29라고 돼 있는 여기 적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반영돼야 된다 그러면 30번 쪽에 적으면 되겠지요. 자, 얼마요? 선세금 계산서 1,000만 원. 비고라는 공란으로 비우면 되는데 뭐 굳이 적는다면 뭐 선수금에 대한 선세금 계산서입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조금 더 좋겠지요. 그 다음에 50만 원은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이제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질 겁니다. 자, 해되겠습니다. 엔터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빨갛게 표시되는 게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 작성 완료. 자, 메뉴 닫고요. 저장할까요? 라고 묻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열어놓았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메뉴도 닫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1번 문항 작업 끝났고요. 2번 문항 봅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십시오. 알았다. 메뉴 엽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자, 블로기 버튼 클릭합니다. 장부상 내용이 쫘르륵 자동으로 이제 끌려올 거고 이제 조금씩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금액에 대해서 작업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접대비 계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네모 2번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부터 그냥 요 부분부터 작업할게요. 당기 접대비 총액은 4,500만 원이고 모두 판관비로 계상되어 있다. 이 중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3,9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현금으로 지출한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경조사비고 20만 원 초과다. 모든 접대비의 건당 지출액은 3만 원을 초과한다. 모든 접대비가 건당 3만 원 초과하거든요. 그러면 정규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600만 원 부분이 정규 증빙 안 받았다 이겁니다. 송금 불산입 되겠네. 다만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경조사비래요. 경조사비는 기준금액이 건당 3만 원이 아니고 건당 20만 원인데 20만 원 초과한답니다. 이 부분 송금 불산입 되겠네. 전부 다. 그래서 600만 원 부분이 송금 불산입 되는데 정규증빙 못 받았으니까 다만 경조사비 부분으로 100만 원, 경조사비 아닌 부분으로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식에 기재될 겁니다. 자, 쫙 내용이 불러와졌다 이겁니다. 경조사비 부분으로 정규증빙 못 받은 게 100만 원 있고 경조사비 아닌 걸로 정규증빙 못 받은 게 500만 원 있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600만 원이다 이거지요. 600만 원만큼 정규증빙 못 받아서 송금 불산입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 당기의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할 목적으로 매출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취득가액은 400만 원이고 시가 700만 원이다.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400만 원짜리 제품을 접대 목적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제품 400만 원 적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죠?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시가다 그죠? 700만 원의 10%, 70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470만 원이라는 요상한 금액이 기록된다 이겁니다. 성격이 뭡니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인데 그거를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세법상 세무조정은 그 실제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요거 접대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해보아야 됩니다. 자, 한도 테스트 할 때의 금액은 시가입니다. 현물 접대비다 그죠? 현물 접대비의 경우 시가가 그 금액이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튀어나왔다고 요거 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70만 원이 한도 테스트 해야 되는 현물 접대비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래쪽에 생략이 분계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 그죠? 자, 대변의 제품
제품 처분 이익 300만 원. 차변의 접대비 300만 원이 생략되었다라고 보고 비용도 300만 원, 수익도 300만 원 동시에 생략되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은 영향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세법에서는 접대비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과 470만 원 합한 770만 원을 접대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해본다 이거지요. 됐죠? 워낙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접대비와 관련해서 현물 접대비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중공급과 맞물려 있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770만 원을 추가로 끼워 넣자 이겁니다. 쭉. 광고 선전비 800번대 코드로 장부에 저리되어 있지만 그 실질 내용은 접대비였다. 금액은 얼마? 77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한도 테스트 해보아야 될 금액이다. 그리고 뭐 16번 라인은 채점 대상 아닙니다.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되는데 뭐 굳이 입력한다면 이것도 770만 원으로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렇게 네모 2번 작업했고 이제 네모 1번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한도 테스트 하려면 수입 금액이 필요한데 수입 금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액은 2526 500 000 2526 500 000인데 그중에서 1억 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수관계 거래 금액에 1억 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2526 500 000이 1억 원과 그 외 금액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표시될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을표 탭 작업 끝났고 가표로 넘어갑니다. 을표에서 자동으로 싹 끌려온 금액 표시되고요. 한도 자동으로 테스트 되어서 한도 초과액이 표시됩니다. 문화 접대비 있다면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문화 접대비는 따로 언급 없다 그죠? 요 상태가 결론값이 됩니다. 한도 초과는 얼마라고? 33 좀 씌울게. 339050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신용카드 미사용액 600만 원, 한도 초과 3390500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 발라냈고요. 입력합니다. 조정 등록 보조창. 자, 신용카드 미사용 600만 원, 기타 사유출, 그리고 한도 초과 3390500 됐죠? 기타 사유출 됐습니다. 두 가지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저장할까요? 예.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1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에 있어서 을표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세무조정 입력은 생략하고 이 서식만 작성하랍니다. 됐죠? 작년도 말 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의 기말 금액이 올해 초로 그대로 넘어올 겁니다. 그죠? 요 작년도 말 금액에서 이제 출발해서 올해의 증가 감소를 딱딱 반영시키면 되겠지요. 메뉴부터 열어봅니다. 자, 법인조정 로마자 2번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메뉴 열고요. 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을표 탭만 작업하면 되겠다. 됐죠? 자, 우리가 앞문항에서 뭔가 세무조정을 입력하는 바람에 그 중에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된 것이 자동으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점 대상 아니거든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내용만 있는 걸로 가정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존에 끌려오는 거 있다면 요거 지워버리고 작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채점 대상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고라고 해도 되겠는데 조금 더 수험생이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삭제하고 이렇게 문구 수정 부탁드립니다. 삭제하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삭제하고 아래 내용만 가지고 서식을 딱 작성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문구 수정했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올해 세무조정했던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린다. 안 지워지네. 삭제라는 버튼 클릭해서 라인 삭제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작성 들어갑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타이핑으로 입력할게요. 직접 입력 클릭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 선급 비용 괄호 열고 보험료 과소 계상 한 칸 맞나? 얼마? 180만 원. 그 다음 기계장치 감가상각 비한도 초과 1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마이너스 28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건 합계해 보니까 5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요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올해 증가 감소가 있다면 그거를 채워 넣는다 이겁니다. 자. 올해 중에 유보금액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700만 원이다. 대손충당금은 세법에서 총액법으로 접근하더라 그지요. 그래서 작년도의 한도 초과 금액은 올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없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700만 원이랍니다. 플러스 세무조정 700만 원이고 유보입니다. 그거는 플러스 유보가 새롭게 증가한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을 반영시킵시다.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고요. 요렇게 감소 쪽에다가 500만 원 플러스로 적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플러스 700만 원 세부조정이 있습니다. 플러스 유보의 증가입니다. 플러스 유보가 증가되었다고 증가 쪽에다가 700만 원을 플러스로 적어줍니다. 됐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정기 유보된 선급 비용은 전액 올해 1월부터 6월 비용분이랍니다. 작년도에 플러스 세무조정, 플러스 유보로 했었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선급 비용에 해당하는 플러스 세무조정해서 플러스 유보가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 플러스 유보는 올해에 그 기간이 다 지나버리니까 이제 없어질 겁니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18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요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 내용 적어줍니다. 플러스 세무조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플러스 유보가 감소됐다. 그래서 감소 쪽에다가 플러스로 180만 원 적으면 되겠지요. 됐죠? 그래서 플러스 180만 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0이 되었다 이겁니다. 기말잔액 0. 그 다음 3번
단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신부조객은 200만 원이다. 신부조객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부상 감가상각비랑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 봤을 때 한도보다 미달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한도 미달액이 200만 원이다. 한도 미달액은 없어져 버리는 게 원칙인데 혹시라도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가 있다 그지? 15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이랑 200만 원이랑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50만 원.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세무조정, 플러스 유보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고 요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 내용 적어줍니다. 작년도부터 넘어 플러스 유보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감소 쪽에다가 플러스로 적어준다. 그래서 기말잔액은 0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 4번 단기에 단기 매매 증권의 50%를 처분했다. 그 외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및 처분은 없고 단기는 별도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을 때 주식이라고 가정할까? 주식 구입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인식합니다. 회계에서는, 장부에서는.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그죠? 유가증권 구입하면 원가 그대로 놔두십시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회계 처리했는데 세법에서는 인정 못하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했고 마이너스 유보가 딱 발생되어서 올해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뭐라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28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는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였다 이겁니다. 이런 세무조정이 작년에 있었고 그게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에 그 단기매매 증권 중에서 50%를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유보 280만 원 중에서 절반만큼이 없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플러스 세무조정입니다. 플러스 140만 원. 그리고 소득처분은 플러스 유보고 요 플러스 유보는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죠? 요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습니까? 작년부터 넘어온 마이너스 280만 원이라는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0만 원이 차감되었어. 감소되었어. 감소 쪽에다가 적는데 마이너스로 적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80만 원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40만 원만큼은 없어졌고 마이너스 140만 원만 남았다라고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장부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를 장부에 기록 안 했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없다 그죠? 그러면 올해에 새롭게 증가하는 무언가 유보 같은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금액만 표시되면 그걸로 완성. 됐죠? 자, 그다음 5번 단기 기부금 중에서 엄으로 발행해서 기부한 금액이 400만 원 있고 만기일은 내년도입니다. 그러면 기부를 내년도에 한 걸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그지? 그런데 장부에서는 올해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조정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겠고요. 400만 원. 내년의 지출로 세법에서는 보는데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송금불산입 400만 원 플러스 유보다 이겁니다. 이 플러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의 증가가 되겠지요. 됐습니다.
제목은 뭐 어음 기부금이라고 붙일까? 뭐 적당한 이름으로 적으면 됩니다. 어음 기부금. 기초 금액은 없었어. 올해에 새롭게 증가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이? 400만 원만큼이 플러스로 증가되었다. 그래서 플러스 유보 400만 원이 내년도로 이제 넘어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 입력 끝났고요. 그래서 기초에 550만 원으로 출발해서 690만 원이 감소되었고 1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960만 원이라는 것이 남게 되었다라고 합계가 표시될 겁니다. 됐죠? 자, 메뉴 닫고요. 저장할까요? 예.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네요. 우리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만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없어. 입력해 봅시다. 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 주의 금액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일부 우리 회사 설립할 때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등록한다 이겁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출생신고 하듯이 회사가 설립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설립신고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답니다. 한 주당 금액이 주당 5,000원이고 발행할 주식이 100만 주랍니다. 이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거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미리 설립할 때 신고한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를 미리 신고하고 이런 거를 실무에서 수권 주식수라고 부른답니다. 100만 주까지 주식 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립 신고했대요. 자, 발행 주식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애당초에 설립할 때는 100만 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주만 발행했었대요. 그래서 자본금 금액은 10,000주 곱하기 5,000원, 5천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올해 4월 18일에 추가로 주식을 10,000주 발행했답니다. 그래서 10,000주에서 추가돼서 20,000주가 되었다 이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000주 곱하기 5,000원 1억 원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액면금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금액은 1억 원이다. 자, 주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말 주주가 이 정도 상태에서 작년도 말 주주가 장세혁 인재율이고 각각 5,000주씩 들고 있었어. 10,000주 중에서. 올해 말 주주를 보니까 장세혁, 인재율, 우민호 세 사람이고 20,000주가 되었잖아. 그지? 20,000주에 대해서 장세혁은 10,000주, 인재율은 8,000주, 우민호는 2,000주 들고 있답니다. 지배주주와의 관계 보니까 장세혁이 이제 제일 주식 많이 들고 있는 지배주주다 이겁니다. 자, 장세혁과 인재율은 올해 4월 18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답니다. 10,000주가 추가되었는데 유상증자였대요. 유상증자는 액면가액으로 진행되었대. 인재율은 올해 11월 15일에 자 기존에 5,000주 들고 있다가 5,000주 유상증자 받았어. 10,000주가 되었습니다. 인재율. 그중에서 2,000주는 우민호한테 팔아먹었답니다. 액면가액으로 양도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의 주주 상황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 내용을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서식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겠다. 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메뉴 열고요. 자, 올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모 1번 자본금 변동 상황을 작성해야 된대요. 자, 기존에 몇 주였습니까? 보통주가 10,000주였습니다. 몇 주였지? 자, 기존에 10,000주였습니다. 주당 액면가 5,000원. 그래서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에 추가로 유상증자했다고 합니다. 2021 04
0418. 자, 주식 종류의 커서 위치시키면 안내가 나타납니다. 보통주 1번, 우선주 2번. 보통주잖아. 1번 선택. 자, 원인 코드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유상증자는 1번, 뭐는 무상증자는 2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유상증자 1번 선택한다. 자, 주식수 만주가 추가 발행되었고 액면가 5,000원. 자, 주당 발행 금액 액면 금액으로 유상증자 진행되었다고 했다 그죠? 액면 금액 적어줍니다. 5,000원.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액면 금액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기말에는 자 2만 주가 되었고 액면가 5천 원이니까 액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억 원이 자본금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적었고 종료 버튼 누릅니다. 예,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쫙 표시되고 이제 네모 2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네모 3번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는 겁니다. 자, 올해 기말 주주 장 세억 구분. 자, 개인은 2번이다 그죠? 2번 선택해 주고. 자, 주민등록번호 6608 13 1953 116 그리고 인재율 개인이고요. 690327 1082111 종료 버튼 누릅니다. 자, 내용 닫고 다음 문제 봅니다. 5번 문항.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자, 메뉴부터 엽시다. 가산세 계산서 법인 조정 로마자 1번에서 로마자 2번으로 다시 갈까? 여기서 가산세 계산서 서식 엽니다. 탭이 4개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알맞은 탭 선택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당사 1인 주주인 나주주씨는 올해 12월 30일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인 5천만 원으로 박상우 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이 없는 걸로 착각해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다 그지? 그거를 제출을 하지 않았답니다. 가산세 있다 그죠? 1%. 해당 액면 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 얼마입니까? 5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한 달 안에 늦게라도 제출한다면 50% 감면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지? 자, 아래쪽 내용 읽어보니까 당사는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10일 후에 제출했답니다. 한 달 안에 제출했다 그지? 그러면 50% 감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만 원이 결론값 되겠네요. 아시겠죠? 내용 입력합시다. 자, 미제출 가산세 쪽에 있겠다. 그지? 그 중에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 쪽에 적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5천만 원 적고 자 원칙적으로는 1%야. 1000분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죠. 그죠? 요게 원칙이지만 50% 감면되니까 1000분의 5 이걸로 딱 선택하면 되겠지요. 아시겠죠? 그러면 25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2. 법인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여비교통비, 소모품비에 대해서 총 3건, 총 4건, 200만 원, 320만 원에 대해서 정규 증빙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 여비교통비 총 3건인데 이 중 한 건은 2만 원으로 간이영수증 수취한 거고 나머지는
건당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저 한 건이 2만 원이고 나머지 두 건이 그러면 200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나 이런 게 어렵더라. 200만 원 빼기 2만 원 하면 198만 원이다. 그죠? 나머지 두 건이 198만 원인데 그거는 건별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어설픈 면이 있는데 아마도 3만 원을 초과하는 모양입니다. 두 건이 198만 원이야. 그러면 자 건당 3만 원 이하는 괜찮다. 정규증빙 안 받아도 그지? 그래서 2만 원은 가산세 없어. 그런데 나머지 198만 원은 가산세가 있다 이겁니다. 2%.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은 해주는데 가산세는 내야 되겠다. 그리고 소모품비는 총 4건인데 320만 원. 4건 모두 3만 원 초과분이랍니다. 그러면 320만 원 곱하기 2% 가산세 내야 되겠지요. 자, 요 두 금액 합해서 서식에 기재하면 될 겁니다. 320만 원 플러스 198만 원 하면 518만 원 될 것이고 5180000 곱하기 2% 하면 103600 계산됩니다. 이 두 금액을 가산세액 계산서라는 서식에 기재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지출 증명 서류라고 되어 있는 그죠? 여기다가 5180000 적고 2% 금액 103600이 자동 표시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입력 끝났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항 봅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메뉴를 작성하십시오. 해당 항목별로 세무조정 파악해서 이 서식에다가 바로 입력하는 문제네요. 자, 메뉴입니다. 법인 조정 로마자 1번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메뉴 연다.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 아래쪽에다가 이제 적으면 되겠지요. 자, 잡이익 75만 원. 당해 정기 귀속이래요. 당해 법인세 신고 납부 후에 경정 청구로 환급된 법인세랍니다. 세금을 신고 납부했는데 너무 많이 신고 납부한 걸로 파기되어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겁니다. 법인세 낼 때 송금 인정 안 된다 그죠? 송금 불산입. 그래서 돌려받을 때도 입금으로 인정 안 된답니다.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수익으로 기록했으니까 세무조정 필요하다 그죠? 마이너스 세무조정 75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됐죠? 75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제목은 잡이익이라고 붙이면 되겠지요. 직접 입력해서 잡이익 금액은 75만 원 기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자 수익 1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장 건물 재산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랍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자 명목으로 좀 돈을 붙여서 받았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거를 실무에서는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입금 불산입이다 이겁니다. 세금 많이 내서 이자 명목으로 돌받았거든. 보상 성격이 있는데 그거를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법인세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금 불산입인데 수익으로 기록했다고? 안 돼. 마이너스 세무조정 필요하고요. 소득처분 기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자 수익 10만 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고 기타 됐죠? 그 다음 세금공과 80만 원 공장용 트럭
취득에 따른 취득세랍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세금 냈다고요?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인데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플러스 세무조정 80만 원, 소득 처분은 자산의 왜곡이니까 플러스 유보라고 세무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뭡니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지? 만약에 요 자산이 트럭이 아니고 토지라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트럭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요거는 뭘로 본다고요? 나중에 감가상각비 한도 테스트 할 때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한도 테스트 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즉시상각의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므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세법에서는 그거를 단기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단기의 취득 원가에 합산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두 가지 작업해가지고 감가상각비 한도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즉시상각의제라고 부르더라.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감가상각비 작업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세무조정을 섣불리 하지 마십시오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다소 수험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시상각의제라면은 그 내용이 감가상각비 문제의 자료로 제시돼야 되는데 괜히 세무조정 해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제시하는 바람에 이거를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어쨌든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자가 기대하는 모범 정답은 이 내용은 나와 있지만 입력하지 마십시오가 정답이래요.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험 차익 125만 원 공장 창고 화재로 인한 보험 차익이랍니다. 공장이 불났는데 보험을 틀어놓았대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이 부분 회계랑 세법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런 세무조정 없다 이겁니다. 다만 보험 차익은 한 15년 전에 한 20년이 넘었네. 20년 전에 기업회계 기준 개정을 통해서 없어진 옛날 명칭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자, 보험 차익이 아니고 보험금 수익이라는 것이 현행의 정확한 개정 과목입니다. 됐죠?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결론은 세무조정 없다. 자, 마지막 항목 봅시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주 물어보는 항목이다, 그죠? 세법에서는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 자기주식이 자본 조정 항목이다, 그지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 항목이지만 이거 세법에서는 뭘로? 그냥 수익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50만 원이 필요하고 자산 부채의 왜곡이 아니고 자본 계정의 왜곡이다 보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 결과고요.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플러스 세무조정으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만 원 기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나와 있지만 결국 필요한 세모 조정은 세 가지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네요. 지금까지 제 9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